네, 뉴스 확대경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김소영 기자를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 미국발 가장 큰 북한 소식은 아무래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다시 한번 방문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국무부를 또 직접 방문해서 취재하셨죠? 네네. 네, 그날 상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 그날 국무부 기자 설명회를 갔는데 아무도 이날 방북 일정이 발표될 거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네.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예, 노어트 대변인이 이번 주말 폼페이오 장관이 6, 7, 8일 동안 일본, 북한, 그리고 한국, 중국을 연이어 방문한다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에 앞서서 발표가 이어지자마자 이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죠. 당연히. 이제 가서 어떤 내용들이 이어질 건지, 그리고 어떤 논의가 될 건지에 대해서. 네. 제가 지난주 뉴스 확대경 때 제목을 그렇게 달았거든요. 좀 서두르는 트럼프 대통령. 그에 반해서 약간 좀 여유를 가지는 듯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10월 중순이나 말에 북한을 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했다가 생각보다 좀 더 빨리 가요. 7일이면 10월 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미북 간의 결과물이 나올 거다라는 대화를 미리 좀 해놓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는데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우선 10월에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간다는 사실은 이미 유엔 총회 기간 동안 나왔던 발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몰랐어요. 중순이 네. 아니라 이제 초에 이렇게 급하게 가는 듯한 느낌이 있다는 거는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이미 이제 유엔 총회에서 리옹호 외무상을 만났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일정만 조율하고 이번에 이제 가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관심사는 폼페이오 장관 자체의 방북이 끝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 다음의 큰 무대를 위한 어떤 대화를 위해서 가는 건데요. 미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가장 클 테고, 그러려면 미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 이번 폼페이오 장관이 무엇을 얘기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물론 이제 기자들이 이제 어떤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냐, 이번이 이제 4차 방북이고 이미 앞서서는 이제 큰 그림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다 됐기 때문에 네. 이번 방북에서는 최소한 어떠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사항이 나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중론인데요. 하지만 이제 전문가들은 이번 방북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일정을 보면 7일 날 평양을 방문해서 그날 바로 오후든 저녁이든 또 서울로 떠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회담 시간이 길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회담에서는 또 이제 구체적인 어떤 합의 사항보다는 큰 동의만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번에 또 스티븐 비건 이제 특별 대표가 또 같이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 이제 실무 사항에 대해서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또 다른 또 회담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이제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전문가들도 이번 회담에서 어떤 성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사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좀 예측하기 어려운 숙제다 보니까 이제 어제 제가 CSIS 이제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네. 이제 전문가 토론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빅터 차 이제 석좌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랫동안 한반도 이제 문제를 연구했고, 같은 경우는 최소한 북한이 이제 핵시설에 대한 신고에 대한 약속을 해야 된다. 이제 그것이 가장 큰 성과가 될 거다. 그것이 없이는 이제 다음 2차 회담도 좀 열리기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내놨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제 그거는 사실 이상적인 성과고요.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성과로는 이제 북한이 이제 남북 회담에서 제시했던 영변 핵팩이라든지 동창리 시험장 팩이라든지 이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한번 살펴봤고요.
자, 결국은 미국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 그 미국 정상회담이 올해 전체 한반도 정치 행사의 정점을 이룰 텐데요. 2차 미국 정상회담 이루어진다면 뭐 어떤 정도까지를 나누게 될까요? 우선은 이제 이번 4차 방북에서 결과에 따라서 2차 회담이 사실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 이전 그렇겠죠. 사례를 보면 네.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이제 합의가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으면 이제 바로 전날에도 취소를 이제 알리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2차 회담이 열릴 거라고는 했지만 실제로 열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11월에 아무래도 중간 선거가 있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이제 성과를 보여야 하고 이제 미국 정상회담만큼 사실 국민들에게 이제 크게 보여줄 수 있는 이제 하나의 어떤 쇼랄까요?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로서는 이번 4차 방북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이제 이유를 붙여서 이제 미국 회담이 열려야 되는 이제 정당성을 이제 부여하겠죠. 그러면서 아무래도 11월 전이나 11월 이제 중간 선거쯤 전에는 열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트럼프 대통령 특히 큰 것 같아요. 정상이 그런 표현하기 참 힘든데. 그렇죠. 사랑에 빠졌다. 네, 저는 조금 그게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사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제 그것도 사실 관계가 좋지 않은 한 나라의 이제 지도자에 대해서 이제 사랑에 빠졌다. 그와 매우 좋은 편지를 주고받고 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전문가들은 서로 러브레터를 이제 연애 편지를 주고받고 있다라면서 이제 좀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관계가 좋은지 그거는 이제 두 사람만의 알 일이겠지만 네, 어떻게 지내될지 한번 지켜보죠. 자, 오늘 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소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